페이지 아래에 보면 수력 발전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커다란 표가 보이죠. 거기에다가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 6월달에 보는 모의고사에서 아마도 나올 내용이에요. 아마도 나올 내용.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 우리가 수력 발전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전체 전기 가운데 약 2% 정도밖에 생산하지 않죠. 양은 얼마 안 돼요. 하지만 다른 발전소와 달리 지형과 기후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기후 지형과 연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높이가 낙차가 큰 곳이라서야 수력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 비가 많이 와야 수력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력과 원자력은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안녕하세요. 교무실에 갔다 왔어요. 다이쌤이 이거 부담스러운 딱딱하고 이거랑 예? 자, 그래서 수력 발전이 중요하다는 건 맞고, 얘를 살펴볼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낙차가 클수록 수력 발전이 유리해요.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질수록. 두 번째, 유량이 많을수록 또는 유량이 적을 때는 유량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의 수력 발전 양식들이 어떻게 해서 낙차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지, 어떻게 해서 유량을 확보하려고 하는지 그 두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덜 중요한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제일 아래에 보면 댐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댐식 먼저 볼게요. 자, 댐식은 말 그대로 댐을 건설하고, 그러면 높은 댐을 건설했으니까 거기서 물을 아래로 떨어뜨리면 위치 에너지가 얻어지겠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력 발전, 그게 댐식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봤더니 댐이 있고 그냥 물을 아래로 보내면서 여기서 발전을 하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력 발전.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댐식은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소심하게 지우지 말고 우리 일기도에서 봄, 가을 지우듯이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림도 지워버리세요.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제로니까 그냥 지워버리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수로식이라고 있어요. 자, 수로식은 지우지는 말고 그냥 단어 정도만 봐주세요. 자, 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는 강이 공유화책이 있어요. 자, 여기다 댐을 건설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커다란 저수지가 생길 거예요. 호수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댐식은 이렇게 아래로 물을 흘려보내면서 발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강이 공유화책이다 보니까 경사가 급한 곳이에요. 자, 그래서 곧바로 물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살짝만 이렇게 수로를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물을 흘려보낼 경우, 그럼 여기로 흘려보내는 것보다 낙차가 더 큰 곳이 있거든요. 워낙 지형이 한번 보다 보니까. 자, 그래서 곧바로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수로를 뚫어서 낙차를 더 크게 하는 방법, 이게 수로식이에요. 어렵진 않죠? 자, 그럼 기억해야 될 거, 수로식은 수로를 뚫는다는 것, 첫 번째 단어.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주로 감이 공유하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단어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수로랑 뚫면 낙차가 더 커지니까. 그렇죠? 자, 어려운 관심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뭐가 있냐면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낙차식이라고 이런 방식도 있어요. 자, 글자대로 풀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낙차가 클수록 수력 발전에 유리한데, 얘는 낙차가 낮은 전장, 낙차가 별로 안 되는데도 수력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라면 낙차는 적지만 유량이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양식에 비해서 너무너무 풍부할 경우, 그러면 물이 떨어지는 건 별로 없어도 양이 많으니까 서분을 줄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발전소와 달리 얘는 강의 하류 지역에 위치해요. 물이 많은 곳에.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서울 바로 위에 있는 댐, 우리 팔당댐이라고 이름은 들어봤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서울에 식수원을
수력을 공급하는 8단계 그 댐이 유일하게 저낙하식 발전이에요. 그래서 그림 봤더니 댐 높이가 물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되죠. 그래도 발전할 수 있다.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저낙하식 정리할 것. 자, 여기까지는 사실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유형 변경식과 양수식 답 옆에 나오는 블러리로 보통 나머지 세 개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유형 변경식과 양수식. 자, 두 개는 똑같이 중요해요. 둘 다 별 3개 정도 표시해주세요. 둘 다 별 3개, 두 개를 합치면 별 6개죠. 그리고 내신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 바로 이게 우리나라 지형과 기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발전 양식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그 가운데 먼저 유형 변경식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없죠. 유형이라는 말 하천정 할 때 설명을 했어요. 어떤 강이 있으면, 강이 이렇게 흐르면 이 강으로 흘러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을 유형이라고 한다겠죠. 자, 그런데 이 발전은 다른 수력 발전과 달리 이렇게 댐을 건설하고 호수가 생겼단 말이에요. 다른 수력 발전은 발전을 하고 나면 그 물이 다시 그 강으로 흘러가요. 그쵸? 그런데 유형 변경식은 발전을 하고 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강 쪽으로 수로를 뚫어서 여기서 발전을 하고 발전이 끝난 물이 다른 강 유형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유형 변경식이에요. 자, 수로가 있다는 건 똑같지만 수로식은 다르죠. 수로식은 그 강으로 다시 흘러들지만 유형 변경식은 다른 강으로 흘러간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말 뜻, 단어 뜻 정리해 두시고, 자, 이런 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런 경우에 이루어져요. 자, 우리나라 볼게요. 우리나라 지형은 이런 경동 지형이에요. 태백산맥, 서울, 이쪽은 강릉 쪽. 자, 그러면 대부분의 하천은 이렇게 상해 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쪽에 물이 풍부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댐을 건설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저수지가 생기겠죠. 호수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 물을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수력 발전을 하려고 봤더니 경사가 완만하다 보니까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돼요. 자, 그래서 경사가 급한 반대쪽으로 수로를 뚫는 거예요. 그 물을 이쪽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그러면은 경사가 급하니까 낙차가 높이 차이가 크게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발전을 하기에 더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발전이 끝난 물이 이 강으로 다시 흘러드는 게 아니라 다른 강으로 흘러가더라. 유역식 변경 발전의 전형적인 모식구예요. 자, 우리 그림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유역 변경식.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우리나라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발전 양식이고, 지형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웠던 거 경동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거예요. 경동 지형은 양쪽이 비대칭인 지형을 말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그림과 함께 경동 지형과 관련이 있다는 거 정리했을 것.